안녕하세요, 이대호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헷갈려 하시는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공상처리 vs 산재처리, 무엇이 더 나에게 유리할까? 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한번 속 시원히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회사 생활 하시면서 이 공상처리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 공상처리란 용어는 법적으로 정확한 용어는 아닙니다. 공상처리라고 하는 것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회사에서 다친 것에 대해서 사적으로 보상에 합의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일하다가 다쳐서 병원에 갔는데 회사에서 우리 산재 말고 우리가 치료비 내줄 테니까 우리 공상처리 합시다, 합의 봅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게 바로 공상처리의 예시입니다. 단순하게 보면은 근로자 입장에서 굉장히 편해 보일 수 있죠. 내 돈 안 쓰고 병원비 내고 회사에서 배려해 주는 것 같고 심지어는 고맙기까지 한대요. 하지만 여기에는 굉장히 큰 함정이 숨어 있어요. 여러분께서 만약에 공상처리로 마무리를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사고를 당하고 난 이후에 몇 개월이 지나고 또 몇 년이 지난 후에 갑자기 다친 부위가 다시 아프기 시작하는 경우가 있어요. 허리가 다시 아프다거나 무릎이 다시 쑤시고 붓고 시리고 이런 후유증은 얼마든지 생길 수 있죠. 분명 업무상 사고로 인한 후유증인 것 같은데 병원에서도 심지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업주는 과연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그때 이미 돈 다 들였잖아요, 합의로 끝났잖아요 라면서 이 추가적인 치료나 보상에 대해서는 일절 거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후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뒤늦게라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공단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사고 당시에 산재 신청 안 하셨는데요? 이거 개인적인 노화에 의한 질병 아닌가요? 최악의 경우에는 여러분께서는 제대로 된 산재 보상도 받지 못하고 사업주에게도 추가적인 보상을 받지 못하고 후유증에 대한 손해나 치료비는 고스란히 근로자가 떠안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산재 처리는 어떨까요? 근로복지공단이라는 공공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산업재해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가능한 모든 범위에서 보상을 해줍니다. 사고 직후의 치료비는 물론 후유증에 대한 치료비, 간병비, 완치 판정 이후에 후유장애가 남게 되면 장애급여도 받으실 수 있고, 치료 때문에 일을 하지 못했던 그 병가기간에 대해서 휴업급여까지도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거죠. 이 중에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식적으로 산업재해에 대한 기록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이 재해 근로자로서 내가 일하다가 다쳤는데 이 기록을 남김으로써 시간이 지나도 이 재해에 대한 피해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그 무기가 되는 것이죠. 어떤 회사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회사 이미지도 있고 자칫 잘못하면 이 손해가 막심한데 그냥 좋게 공상으로 처리합시다. 이걸 이제 법적으로 보면은 산재 은폐에 해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책임에 대해서 근로자가 지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 은폐를 주도한 사업주에게 책임이 가게 되어 있어요. 산재 은폐의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발생할 수 있고, 단순히 산재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만 보더라도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공상처리와 산재처리 중 무엇이 더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일하다가 다쳤을 때 산재처리를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계속해서 공상처리를 하자, 합의를 보자 라고 이제 강요나 압박이 들어온다면 내가 산재처리로 받을 수 있는 보상 범위를 명확하게 알고 난 후에 그 금액에 준하는 금액으로 합의를 보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산재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이나 더보기란에 상담 신청 방법 남겨두었으니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모의 노무사